자, 반갑습니다. 주식 코칭해주는 남자, 주코남 세 번째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네, 벌써 목요일인데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번 한 주도 좀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 이번 주에는 이제 또 미세먼지도 많고, 뭐 그렇다고 하다 보니 좀 마스크도 잘 쓰시고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네요. 아, 네, 요즘 시장 보시면 화장품 쪽 많이 올라오고 있죠? 이제 몇 종목들도 이미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뭐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뭐 APR이나 달바글로벌 이런 종목들 보면은 지금 들어가기엔 조금 솔직히 좀 부담스럽잖아요. 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왜 부담스러워졌냐? 뭐 당연히 실적이 좋았기 때문이죠. 이제 유럽에서만 봤을 때 온라인 매출이 400억 이상 터지면서 실적이 완전히 올라온 상황이고, 이제 미국도 월마트나 이런 대형 채널에 입점이 예정되어 있어서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림입니다. 네. 다음으로 달바글로벌 같이 보겠습니다. 네, 달바글로벌도 진짜 매섭게 이렇게 주가 상승하고 있는데, 이제 달바글로벌도 이제 아마존 유럽에서 이제 좀 1위 찍고 북미나 유럽 매출이 이제 200%나 이렇게 상승하면서 지금은 이제 그냥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다 이제 자사주 매입, 이제 소각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주가도 계속 탄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실제 이제 데이터 보시면 올해 1분기 화장품 수출이 이제 19%나 증가했는데, 유럽 쪽으로 55%로 이제 미국보다 더 큰 시장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이제 화장품 이제 K뷰티라 하죠. 네, 이미 많이 올라온 상황이라 앞서 보셨던 이제 달바글로벌 APR 이런 거 사실상 추격 매수하기 조금 저는 추천은 안 드리는데, 뭐 이제 투자는 이제 본인의 몫이니까 뭐 일단 전 추천드리고 싶진 않고요. 이제 저희가 봐야 될 방향이 어딘가 이렇게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그 다음 후보가 이제 패션, 이제 의류 이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단순히 테마로도 볼 수 있지만 이제 저는 이제 중국 소비나 이제 인바운드 관광이랑 좀 연결된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랑 이제 중국 상황 먼저 어떤지 한번 짚어보고, 그 안에서 이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뭐가 있는지 좀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제 그 기업 이제 좀 정리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 아, 네, 이제 왜 중국을 이제 봐야 되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한중 관계가 다시 좀 좋아진다. 네, 좋아지고 있죠. 네. 근데 이제 이게 단순히 좋아진다가 아니라 좀 새로운 관계를 좀 재정립하는 과정이지 않나. 이제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 26년 올해 1월이죠. 네, 올해 1월에 이제 중국 가서 시진핑이랑 이제 정상회담 하면서 뭐 원래 예정되었던 회담도 뭐 좀 더 길게 했다고 해요. 이제 이러면서 뭐 서비스나 뭐 투자, 공급망, 핵심 광물 뭐 이런 디지털 콘텐츠 뭐 14가지 MOU, 여기 이렇게 MOU 체결한 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이렇게 MOU 이렇게 체결을 했고, 그래 이제 이게 단순히 이벤트로 보기보다는 이제 양국이 다시 좀 협력적인 모드로 이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 신호로 조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반응이 좀 이렇게 좋았는데,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중국 춘절 여행 예약에서 이제 한국이 2위까지 이제 예약이 좀 잘 됐다고 하네요. 네. 이게 뭐냐면 이제 또 인바운드 수요가 조금 다시 살아나기 좀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뭐 이때 상황 보시면 뭐 서부 TD 뭐 이런 그런 주식도 좀 많이 올라왔던 거로 기억하거든요, 제가. 아,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걸 보자면 이제 뭐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좀 좋아졌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이제 좀 이제 긴 기간 동안 이제 뭐 미국 무역 전쟁도 계속 하고 있고, 좀 보호 무역이나 뭐 지정학 갈등 뭐 이런 것들 계속 쌓이면서 이제 글로벌 이제 질서 체계가 완전히 좀 바뀌지 않았었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어떤 구조냐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이제 한국을 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좀 필요한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관계 회복이 아니라 이제 또 몇십 년 동안 이제 같이 이렇게 좀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인 좀 변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투자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중국 소비가 이제 좀 뭐 많이 말씀 들으셨겠지만 어디서든 이제 좀 다시 한국으로 조금 더 크게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지면 뭐 화장품은 사실 뭐 중국 매출보다 유럽이나 뭐 미국 이쪽에서 많이 나오긴 했는데,
저는 이런 중국 인바운드 수요뿐만 아니라 중국 이런 내수에서도 이제 좀 의류 쪽으로 이제 좀 돈이 좀 흐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 네, 해봤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이제 다음 거로 넘어가면은 이제 지금 왜 중국이 한국을 왜 필요로 하냐 이렇게 좀 이걸 이해하려면 좀 중국이랑 미국 간의 관계를 좀 한번 봐야 돼요. 네, 이제 지금 흐름 좀 보면은 이제 미국은 중국 계속 견제하고 있고 중국도 뭐 약간 미국이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반도체 이런 거 통제하죠. 그리고 또 중국도 뭐 히토류 여기 원탑이니까 또 태양광도 요즘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태양광도 이제 좀 통제한다 뭐 이런 말 많이 나오는데 이러면서 서로 이제 못 죽여서 좀 안달이죠.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조금 공급망이 좀 흔들리는 상황이고 이제 좀 이제 아무 나라랑 좀 거래하지 않는다 이런 게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 좀 믿을 수 있고 서로 이제 좀 협력 관계인 나라끼리만 좀 거래를 하려는 이런 흐름도 좀 보이는 것 같고 조금 예 그래서 이제 자체 좀 경제권을 좀 키우는 것 같아요. 미국도 그렇고 뭐 중국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의 이런 소비가 조금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구조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살아나려면 좀 중간 역할이 좀 중요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중간 다리가 조금 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국은 이제 뭐 공급망, 기술 이런 쪽에서 좀 위치가 좀 높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좀 미중 갈등 속에서 이제 한국의 역할이 커졌다.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중국이 우리 한국을 필요로 하는 이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한국 입장에서 좀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한국은 이제 안보는 조금 미국에 맡기고, 뭐 이제 경제는 또 여러 나라에서 했죠. 뭐, 어쨌든 간에 지금은 근데 좀 미중 갈등이 좀 커지면서 이런 균형도 조금 흔들리고 있고, 아, 이제 좀 미국이 계속 압박하면서 중국이랑도 좀 관계가 좋지 않았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미국 계속 압박하면서 뭐, 사드 배치 때문에 이제 중국이랑도 좀, 이제 한국이 좀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뭐, 한알령, 이제, 뭐,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거의 한알령이었죠. 네. 한알령으로 이제 뭐, 관광이나 화장품, 뭐, 컨텐츠, 뭐, 예를 들어서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쪽도 좀 많이 타격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공연도, 뭐 중국 공연도 이제 대한민국 연예인들 뭐 이렇게 못하고 뭐 중국 드라마 나오던 한국 주인공도 막 바뀌고 뭐 이런 사례가 좀 저 있었다고 봤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게 좀 타격을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 좀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도 이제 조금 절대적인, 아직 절대적인 관계죠. 절대적인 존재죠. 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중국이 이제 조금 좀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조금 더 하나 나오는데 이제 일본 이제 다카이치 총리랑 이제 시진핑 간에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이런 다툼 이런 그런 게 있었죠. 이제 최근 이제 중일 관계가 좀 틀어지면서 이제 중국 관광 수요가 이제 일본에서 이제 일본 뭐 가지 마라 이러면서 뭐 빠지고 이 수요가 한국으로 다 넘어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수요가 이동하고 있다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이제 한중 관계도 계속 이제 좀 풀리는 입장에서 뭐 이제 교류 확대도 나오고 이제 정상회담도 하고 뭐 이러면서 실제 좀 협력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상황 좀 정리해 드리면은 이제 외교나 이제 정치, 관광 뭐 이런 것들이 이게 맞물리면서 좀 중국 소비가 이제 다시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타이밍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여기서 좀 우리가 봐야 될 거, 돈을 어디서 벌 수 있냐? 지금 상황 보면은 이제 중국이랑 한국이 관계를 풀려고 하는 게 뭐, 물론 좀 이해관계가 맞아서 이런 것도 있겠지만 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미국이 계속 압박하고 일본이 좀 빠진 상황에서 한국이 좀 중요한 파트너로 이제 급부상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말이 우리 입장에선 기회다. 지금 기회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또 리스크 같은 게 뭐 반도체 제재나 뭐 대만 이슈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이제 미중 갈등이 이제 좀 변수라기보다는 이제 좀 일상이 되었어요. 저희 계속 싸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안에서 조금 어디를 먼저 움직일 공간이 어디냐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좀 먼저 움직인 걸 보면 관광 쪽이에요. 이제 예전에
한한령 풀리고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 바로 들어왔고, 이제 지금 일본에서 빠진 이제 수요도 한국으로 엄청 많이 넘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행이나 뭐 호텔, 레저 이쪽이 좀 1차 수혜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관광 오면은 뭐 하겠어요, 중국인들. 소비해야죠. 네, 소비인데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뭐 이제 화장품도 이제 많이 올랐고, 뭐 아직 안 오른 종목들도 있지만, 그 다음으로 제가 봤던 건 좀 패션 쪽이 좀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이제 중국 소비가 막 그렇게 지금 좋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K 패션이라고 하죠. 네, K 패션은 이제 수요와 공급이 계속 같이 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단순한 유행일 뿐만 아니라 좀 구조적으로 좀 잘 돌아가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한국 패션이 이제 중국에서 좀 성장 사이클의 이제 초입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봐야 될 게, 중국이 이제 또 다들 쉬운 시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쉬운 시장이 아닙니다. 요즘 중국의 이제 소비를 보면은 가격에 조금 굉장히 민감해졌는데요. 이제 경기 둔화 때문에 이제 가성비 소비, 한국도 좀 가성비 소비 있잖아요. 근데 중국도 이제 가성비 소비가 좀 강해지고, 좀 이제 명품 막 중국인 생각하면은 뭐 비하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만 그 중국인 생각하면 명품 많이 이렇게 사잖아요. 근데 명품도 이제 조금 좀 덜 팔리고 이제 저가 제품이 더 잘 팔리는 이런 구조가 좀 이런 이거를 좀 트레이딩 다운이라고 하는데, 이런 구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좀 애매한 브랜드들이 조금 제일 힘든 구간이라고 좀 보고 있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좀 봐야 될 게, 한국 패션이 이제 가격 대비 퀄리티가 좋고 좀 트렌드도 좀 잘 따라가는 편이죠. 한국 옷 되게 잘 만드니까. 네, 이제 좀 이런 두 가지가 있어서 이런 좀 비어있는 시장을 좀 공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애국 소비 이런 것도 있는데, 음 이제 조금 뭐라 말씀드려야 될지, 이제 중국의 좀 애국 소비가 이제 좀 강한데, 이제 자국 브랜드의 선호가 좀 강해진 건 맞는데, 이제 저희 이런 한국 패션 브랜드가 이제 단순한 외국 브랜드라고 생각하지 않고 조금 트렌디한 소비재라고 좀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좀 영향이 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리스크가 있는 구조긴 한데, 조금 오히려 이게 기회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왜 K-패션이 왜 통할까? 이렇게 조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문화인데, 한류 얘기 이제 많이 들으셨잖아요. 뭐 옛날부터 한류 얘기 많이 나오니까 이제 좀 많이 들으셔서 좀 지겹다고 느끼실 것 같은데, 지금이 이제 영향력이 좀 가장 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이제 드라마, 케이팝 이 정도였으면 지금은 이제 소비재까지 같이 연결되는 구조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한국 컨텐츠를 좀 많이 보는 사람일수록 한국 제품을 더 많이 사는 흐름이 있는데요. 이제 문화만으로는 이게 계속 성장할 수 없겠죠. 네, 이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제품 자체의 경쟁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저희 한국 패션에는 있습니다. 이제 디자인이나 뭐 품질, 브랜드, 트렌드 뭐 이런 걸 실제로 보면, 한국 패션 좋아하는 이유도 이제 설문조사 결과 봤을 때 이제 디자인, 품질이 좀 1순위였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류 때문에 한번 일단 관심 한번 끌고, 이제 제품 브랜드나 이제 뭐 품질, 뭐 트렌드 이런 거 다 따라가니까 계속 좋아서 사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중국 소비자들이 K-패션을 좀 보는 포인트가 있는데, 조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새롭다, 좀 감성이 있다, 이렇게 많이 느낀다고 하네요. 이제 또 가격뿐만 아니라 느낌을 좀 보고 소비를 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K-패션이 어떻게 중국에서 먹히고 있냐, 이제 먼저 현지 파트너십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즘 대부분 중국 기업이랑 같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유통이나 마케팅, 네트워크 이거 혼자 뚫기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혼자 뚫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현지 파트너십 하고 있고, 이제 이런 애국 소비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어요. 이게 현지 파트너십을 하면은 사실 이게 중국 회사가 하는 건지 한국 회사가 하는 건지 약간 좀 중국 회사가 운영하는 느낌을 좀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의 좀, 나는 우리나라 것만 쓸 거야, 이런 애국 저항이 조금 좀 적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타겟을 조금 좁힐 수 있는데요. 이제 일선 도시, 뭐 이제 상하이, 베이징 이쪽, 그리고 이쪽에 뭐 MZ 세대 많으니까 여기에 좀 집중을 하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중국은 지역별로 이제 여기 보시면 중국 주요 도시별 1인당 GDP, 이게 조금 시골이라 말씀드려도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조금 비주류 지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비주류 지역이나 이런 좀 다들 아시는 곳 있잖아요. 뭐 상하이, 베이징, 뭐 항저우, 뭐 이런 쪽이랑 이게 조금 소비력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한국도 그럴 것 같고 미국도 그럴 것 같고 다 그럴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비력 차이가 큰데 이제 일선 도시 이쪽 베이징, 상하이 이쪽엔 소비력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조금 이쪽으로 이제 타겟을 집중하고, 요즘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도 이제 개인 여행 위주로도 좀 관광객들이 많이 증가한 상황이라서 네, 조금 이렇게 보고 있고, 이제 타겟팅 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공략을 하냐, 이제 돈 쓰는 사람을 이제 정확히 노리는 이렇게 구조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파트너십으로는 조금 리스크 줄이고 일선 도시 MZ 세대 이제 좀 저격하면서 효율적으로 돈 먹고 이제 이렇게 중국을 좀 공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돈이 되냐 이거를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저희 K패션이 좋은 이유가 이제 접점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중국인들 관광 많이 오시잖아요. 중국 고객님들 많이 오시는데, 이제 뭐 중국 관광객들이 단순히 이제 면세점만 가는 게 아니라 뭐 성수도 되게 일본인 분들도 많고 중국인 분들도 많은데 되게 성수도 많이 올라오시고 명동 쪽도 많으시고 한남 이런 로드샵 매장 가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찾아가면서 이제 브랜드를 직접 경험하세요, 다들. 네, 저도 한번 가봤는데 사람 진짜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또 이게 끝이 아니죠. 이제 가서 뭐 사진들 많이 찍고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 많이 올리면서 이제 또 이거 찾아보면서 중국 다른 분들 이제 이거 찾아보고 한국 가야겠다 이런 생각 들어서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이래서 이제 다시 이 매장 방문하게 되는 이런 구조가 이게 좀 반복되고 있고, 이제 중국 본토로도 좀 진출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진짜 좋은 거죠. 이제 무신사 이제 중국에 들어가면서 이제 하나의 카테고리를 좀 만들고 있는데, 예전엔 좀 옛날 브랜드긴 한데 뭐 휠라 이런 개별 브랜드만 좀 성공을 했었는데, 이제 무신사 보시면은 좀 되게 여러 브랜드 많이 묶어서 팔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K 패션 자체를 파는 구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은 조금 진입 장벽이 조금 낮아지면서 예전에는 중국 진출하려면은 조금 이런 네트워킹이나 이런 게 좀 많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이제 무신사처럼 이런 플랫폼 깔리면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쉽게 좀 들어갈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보시면은 이제 시장이 결국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네, 이제 이렇게 같이 함께 봤고요. 제가 오늘 소개드릴 종목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종목은 AU 브랜즈. 다들 뭐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고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AU 브랜즈입니다. 네, 이제 이 종목 한 줄로 이제 말씀드리면, 외국인 수요 검증이 끝난 저희 한국의 K 패션 브랜드인데요. 이제 대표 브랜드 락피쉬 웨더웨어, 이거 여성분들은 많이 아실 수도 있어요. 이게 여성분들을 좀 20대 겨냥한 브랜드여서 한국 여성분들도 되게 많이 입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여기 락피쉬 브랜드 이제 보면은 저도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좀 옷들 같은 거 봤는데 좀 트렌디하고 요즘 유행 잘 따라가는 것 같아요, 되게. 그리고 좀 감성적인 매장도 이제 많이 보유하고 있고, 이제 좀 합리적인 가격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저는 옷 가격을 잘 몰라서 이제 합리적인 가격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합리적인 가격들이라고 많이들 하시네요. 네, 이제 이게 20대 여성을 타겟으로 이제 굉장히 잘 맞춰졌다고 전 본 게, 이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되게 좀 아기자기하고 되게 이런 좀 인스타 감성 느낌 나는 되게 옷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조금 그렇게 굉장히 좀 잘 맞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이제 좀 중요한 게, 이게 좀 광고 안 했는데도 뭐 이제 블랙핑크나 뭐 아이브 이런 뉴진스 이런 대형 걸그룹들이 이제 좀 직접 착용하면서 이제 좀 자연스럽게 좀 브랜드가 올라왔다고 하네요. 저는 옷 브랜드에 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잘 몰랐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제품력 자체가 이제 좀 검증됐다고 또
보실 수 있죠. 이제 연예인들 많이 입고 이러니까. 이제 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외국인 매출 비중이 80%예요. 한국인 소비 지금 좀 많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외국인 매출 비중이 이제 80%니까 뭐 이제 국내에서도 많이 팔리긴 하겠지만 이제 외국인 매출 때문에 뭐 그런 거는 이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게 해외 수요에서는 이제 검증이 다 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성수나 이제 한남, 명동 이런 매장들 있는데 이제 좀 마케팅 채널 역할을 하면서 좀 좋은 것 같고, 이제 작년 매출이 이제 중국에서 매출이 약 90억 정도 나왔는데, 이게 올해는 이제 400억까지 좀 바라본다고 타 증권사에서 이제 그렇게 본다고 하네요. 이제 그러면서 좀 그렇고, 이제 매장 수도 이제 9개에서, 중국에서 9개에서 40개로 확대 중이고, 이제 매장당 매출도 이제 월 2억 정도 돼가지고, 이제 좀 좋은 흐름이라 이게 좀 길게 보면은 이제 수천억까지도 좀 커질 수 있는 구조라고 해요. 근데 이제 매출 잠재력이 이제 크게 이렇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좀 성장성이 어마어마한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매장 이렇게 늘리면서 매장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일선도시 중심으로 이제 확장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좀 비용이 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이렇게 실적이 좀 늘릴 수는 있지만 좀 성장하는 투자 구간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기업 다들 성장하려고 투자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저는 이제 좀 이제 중국의 이런 뭐라 말씀드려야 될지 이게 좀 중장기적인 이제 관점에서 좀 스토리를 가지고 좀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이제 중장기 관점에서 조금 충분히 매수 가능한 구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차트 보시면 이제 지금 자리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완전히 이제 추세 상승하는 구간은 아니지만 좀 이렇게 바닥 다져가면서 이게 조금 방향 좀 잡아가는 추세예요. 네. 네, 이평선 보시면 이제 단기선들 이렇게 모이면서 이제 슬슬 위로 들리고 있고 이제 아래에서 좀 지지 만들어주면서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제 하락이 좀 끝나면서 반등의 초입으로 조금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만약 지금 자리에서 이제 이거 아까 방금 전에 캡처한 건데 이게 18,270원 이 구간에서 이제 들어간다고 하면 기준을 이제 좀 저는 이제 15,000원 이탈 시에는 좀 손절하면 좋을 것 같고 15,000원 깨지면은 좀 바닥이 좀 깨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잡았고요. 이건 미련 없이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쪽은 이제 상승하면은 이제 좀 한 번에 다 먹는 것보다는 조금 분할적으로 좀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이제 분할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전 매물대나 뭐 추세 기준으로 봤을 때 26,000원까지는 충분히 열려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지금 리스크 대비해서 조금 괜찮은 자리에 위치도 하고 있다. 그리고 26,000원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을 것 같다. 전 충분히 열려 있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오늘 내용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 드리자면, 화장품 지금 이미 많이 올라왔고, 이제 다음으로 K패션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중국 확장 좀 스토리가 있는 종목을 보면 좋겠어서 이제 AU 브랜드라는 이제 기업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영상 조금 많이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